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초수급자 급여를 확인해 볼 텐데요. 전년도 대비 확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는 무려 9만 1000명이 추가적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내가 기초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내년에 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수급자가 어떤 분들이냐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기초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고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타 현물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입된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복지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으로 무려 6.48%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원이었다면 23년도는 약 207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위소득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럼 중위소득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급여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준에 맞냐는 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급여 혜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본인의 상황 또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인정액이 어떠한 급여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냐에 따라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소득 인정액 개념부터 알고 가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주거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마다 해당되는 소득 환산율을 곱해 나온 금액과 본인의 실제 소득을 더한 총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한 만큼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또한 역대급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통장 잔액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먼저 전반적인 개념을 꽉 잡으시고 통장 잔액의 영상의 링크를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 영상 다 보시고 나중에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 있다는 거 알았다. 그리고 아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위소득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럼 내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이 각각 어떻게 돼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이 조건은 급여별로 조금 다른데요.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의료급여는 40%,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복잡하시죠? 제가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인
1인 가구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소득 인정액 70만 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의료급여 기준인 83만 원보다 금액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83만 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207만 원에 4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 살펴볼게요. 생계급여의 기준인 62만 원보다 제 소득 인정액 금액이 높으므로 생계급여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2만 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중위소득 기준 207만 원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니까 생활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급여들을 조건이 돼서 받으신다면 과연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현금으로 주는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표를 보시면 22년도와 23년도 급여비가 확 달라진 게 보이실 텐데요.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계급여비 또한 인상이 된 겁니다.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06원을 받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니까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내년에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약 4만 원, 2인 가구 약 5만 8천 원, 3인 가구 약 7만 2천 원, 4인 가구 약 8만 4천 원, 5인 가구 약 9만 1천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생계급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를 보면 1인 가구 62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1인 가구가 생계급여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6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생계급여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면 되는 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최대 금액 62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 20만 원을 뺀 금액인 약 42만 원을 매월 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기준 중위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게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조금 개념이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돌리셔서 천천히 반복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계속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 금액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종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르고 한도에 맞게 병원과 약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도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가 필수적인 비급여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인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해 1%만 추가했을 뿐이지만 약 14만 명이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1%의 영향력 대단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표는 23년도 임차가구 지원 금액인데요. 올해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1급지 서울을 보면 1인 가구는 33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최대 3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임대료는 본인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표를 보고 참고해 주시고요. 집의 장판, 도배, 난방 등 수리
처리할 부분이 생긴다면 아시겠지만 요즘 집 관련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먼저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23년부터 달라지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는 23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하네요. 교육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에는 97만 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만 원으로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교육이 향후 재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급여가 잘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1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교육활동 지원비가 올해 대비 평균 23%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초등학생은 41만 원으로 25.4% 증가, 중학생은 59만 원으로 26.4% 증가, 고등학생은 65만 원으로 18.1%가 증가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3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계부담을 줄이실 수 있기를 걱정마음 바에서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